안녕하세요. 오늘은 수감각 기르기 심적 수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적 수직선, 정신적 수직선, 또 심척, 멘탈 넘버 라인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우는데요. 이 수에 대한 감각 중에서 이 수를 마치 어떤 선인 것처럼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된다고, 그리고 이 선 속에서 조작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심척이 잘 발달하게 되면 수를 다루는 것도 그만큼 좀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쉬워진다고 해요. 도대체 정신적인 수직선, 심적 수직선이 무엇이기에 또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신적 수직선이란 이게 도대체 뭘까요? 마음속에 존재하는 수적 심상이랍니다. 마음속에 수에 대해서 갖게 되는 어떤 이미지, 이것은 아마도 자 형태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또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0, 1, 2, 3, 4 이렇게 되는 형태일 거라는 거죠. 이거 보면 뭐 안 떠오르세요? 네, 좌표 평면, 그래프 다 떠오르시잖아요. 저희 이렇게 편하죠? 네. 여기서부터 0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스나크 효과예요. 사람들이 수를 다룰 때 수는 기호잖아요. 추상화된 기호. 그런데 이 수가 마치 어떤 정해진 자리나 상대적인 배열이 있는 것처럼 여겨서,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12와 7을 볼게요. 12랑 7, 12. 1번과 2번 어느 쪽이 좀 더 편하세요? 똑같으신가요? 예. 이 두 수를 비교하는 과제를 냈을 때요, 답은 똑같잖아요. 12가 크다. 그런데 1번의 경우보다 2번의 경우가 훨씬 더 반응 속도도 빠르고 정확했다고 해요. 마치 수가 원래 작은 수는 왼쪽에 있고 큰 수는 오른쪽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이 사람들이 수를 기호로서 딱 인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속의 어떤 이미지와 수를 이렇게 뭔가 연결시켜 놓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나크 요가 같은 경우에도요, 수를 쓰는 것을 공부해야, 수를 배워야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가 학습을 시작하고 나서 이 연령, 그리고 학습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이 정신적인 수직선도 점점 확장되고 정교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눈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거. 가장 쉬운 게 이제 수직선이거든요. 빈 수직선 같은 걸 활용해 보시면 한 2학년 정도, 초등 2학년 정도 아이들한테 한번 직접 해봐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0하고 100을 주고요. 이 사이에다가 선을 그어봐 라고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 2, 3, 4, 5, 6, 7, 8, 9, 10 같은 방법으로 해서 20, 30, 40, 50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확하죠. 크기 차이도 많이 나고, 그렇게 되면 여기 10이랑 여기 이게 90 정도 되면 완전 큰 오류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10과 90을 다루는 것이 이 아이한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점점점 발달이 돼서 6학년 정도가 되면요, 거의 성인 수준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 중간 가운데부터 정하시겠죠? 저 50하고 그 다음에 4등분을 해서 쉽지는 않지만, 네, 여기도 하나 둘, 최대한 이게 비슷비슷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그 안에서 또 같은 활동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정신적 수직선, 이게 뭐가 중요할까? 사람들이 수를 다루는 것을 봤어요. 조작하는 것들을 봤더니 가장 기본적인 거, 그냥 수를 비교하는 과제를 냈습니다. 수를 비교하는 매우 단순한 과제에서도 수 자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수와 연결된 마음속 심상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수를 기호로 인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65와 71, 65와 79
둘을 한번 비교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두 자릿수에서 1의 자릿수는 의미가 없죠. 10의 자릿수끼리만 비교하면 되니까 65랑 71이건 65랑 79건 6, 7을 비교하는 과제잖아요. 그죠? 결과도 같고요. 그럼 당연히 또 공일한 과제니까 두 과제를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또 그 과제의 성취 정도, 정확도가 비슷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 차이가 적을수록 더 느리고 또 때로는 틀리기도 하다는 거예요. 부정확하다. 그런데 이게 숫자를, 기호를 가지고 비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65cm 정도 되는 길이의 어떤 끈과 71cm 정도 되는 어떤 길이의 끈과 79cm 정도 되는 끈을 비교한다고 하면 그때는 이게 좀 이해가 되죠. 어느 정도 길이 차이가 좀 많이 나야 정확히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를 비교하는데 왜 실제 물건을 대사 비교하는 것이랑 같은 현상이 발생할까? 첫 번째 현상은 바로 이거예요. 거리호가. 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두 수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마치 서로가 간섭을 이룬 것처럼 시간이 느리고 때로는 틀리기도 하고. 그리고 크기 효과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수를 비교할 때 나타난 건데 한번 보세요. 1과 2를 비교하는 상황가요? 8. 8과 9를 비교하는 상황. 둘 다 차이가 얼마죠? 1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두 개를 비교하는 거랑 여기 두 개를 비교하는 거랑 어떤 게 더 힘드세요? 이쪽이 당연히 훨씬 더 힘들죠. 하지만 1과 2, 8과 9라면 이 기호들을 비교하는 일이라면 얘네가 차이가 있을 게 없잖아요. 둘 다 한 자릿수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과 9였을 때 훨씬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부정확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 수가 어떤 특정한 양을 가진 대상인 것처럼. 그걸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수를 다룬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기호를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수를 어떤 양을 가진 특정한 대상으로서 어떤 마음속의 이미지를 갖고 그걸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이 이미지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를 조작하는 과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도 많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수직선을 정교화시켜주는 작업, 이 수의 범위를 확장시켜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정신적인 수직선이 발달하게 되면 당연히 수의 양적 처리, 즉 연산 효과에 대해서도 감각이 발달될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정신적인 수직선이 마치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수직선처럼 수의 조작에 있어서 어떠한 참조물의 역할을 해주니까요. 아이들 처음에 수세기 하고 할 때 손가락 쓰는 것처럼. 그리고요, 또 하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수학 영재들의 뇌 궁금하지 않으세요?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수학을 잘하지? 네,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수학 영재들을 이 수학 영재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인데 한번 수학적인 활동을 할 때 뇌를 사진을 찍어봤대요. 어디가 도대체 발달이 되어 있고 활성화가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좌뇌는 이성애네, 우뇌는 감성애네. 뭔가 논리, 공부와 관련된 건 좌뇌가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뭐 좌뇌가 발달이 했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적인 과제를 이렇게 주고 할 때 우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 아이들이 우뇌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뇌에서도 공간에 대해서 공간을 인식하고 공간 내에서 뭐 회전을 하든 공간을 펼치든 이런 공간 내에서 어떤 물체를 조작하는 활동들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수학을 잘하는 것이 수를 공간 속에서 어떻게 시각화하느냐 이 능력과 굉장히
관련이 있더라. 이 수를 공간에서 시각화하는 능력이 좋은 애들이 수학을 잘하더라. 특히 도형이나 기하 영역은 말 그대로 공간에 그리는 능력이잖아요. 이 영역이 아니어도 수를 조작하는 것과 이 공간 속에 시각화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신적 수직선이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정신적 수직선을 아이들이 잘 만들 수 있는지,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하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활용 방법, 훈련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